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이제 진도 나옵시다. 힘들자 오늘. 해설만 지금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자, 844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문제라고 생각해도 되는 애거든. 오히려 요놈이 좀 더 그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라서 실제 시험 문제 나올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지수 쪽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수함수 쪽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 좀 집중해서 봅시다. 자, 21년 11월 5일 17번 문제. 자, 이 자식의 n제곱근이죠. 마찬가지로 실수 개수를 fn이라 하자. n제곱근은 n개 있지만 실수 개수는 끽해봐야 2개가 최대입니다. 자, 시그마 n은 2부터 m까지 fn 얘가 15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문제로 증갑시키려면 2부터 m까지의 합이니까 그냥 요놈은 f2, f3 이런 식으로 해서 fm까지 더해봤을 때 15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중간고사 문제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어디까지 더해봤을 때 15가 돼요? 그런 문제야. 어디까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낼 수 있는 건 끽해봤자 0 아니면 1 아니면 2라고 했지. 그리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n이 무슨 수일까? 그치, 홀수일 때에 대해서는 지금 홀수 제곱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테니까 전부 홀수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F1, F3, F1은 없지만 F3, F5 이런 것들은 다 1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홀수가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이 자식 얘가 양수냐 음수냐 0이냐 그게 중요하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매우 쉽게 파악이 된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지수함수 기억나니? 누가 정근선? 예, 마이너스 8이 정근선. 그래서 마이너스 8을 정근선으로 증가야 감소야? 증가. 얘 제일 간단한 형태잖아. 2의 n제곱, 2의 x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8이니까 0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지금 여긴 다 음수, 여긴 다 양수가 되는 상태. 여기까지 따라오면 따라왔니? 자, 일단 언제 0이 되니? n이 몇일 때? 쫄지마! 8 되려면 2의 세제곱 n이 6일 때 그래서 일단 n이 6일 때 0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들아 f6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냐? 0의 6제곱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0의 6제곱근 실수개수 몇 개? 1개. 그러니까 f6은 1. 그러니까 6일 땐 1의 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F6 말고 F6 이전에 F2, F3, F4, F5에 대해선 무슨 값을 갖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2, 3, 4, 5에 대해서 무슨 값을 가질 거냐. 일단 3, 5와 같은 홀수는 반드시 몇 개? 한 개씩 갖겠죠. 맞니?
홀수 제곱근이니까. 그리고 2와 4일 땐 짝수 제곱근이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야,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야. 그치? 지금 0보다 작으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잖아. 그럼 몇 개? 0개. 아, 여기는 0개. 여기도 0개. 그리고 여기는 1개. 그러면 2부터 6까지의 합이 몇? 3. 2부터 6까지 F2부터 F6까지 더해봤을 때 지금 3이다라는 걸 알았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이제 F7부터 Fm까지 더해봤을 때 몇이 돼야 돼요? 지금 총 1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를 책임지고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7부터의 함수값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무슨 수야? 0보다 큰 양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양수 지금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볼까? 7, 8, 9, 1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갈 텐데 7, 9와 같은 홀수일 때는 1일 것이고 8, 10과 같은 짝수일 때에 대해서 이건 어떤 수의 짝수 제곱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몇 개? 두 개씩 존재하겠죠. 그러면 두 개씩 존재하는데 그러면 여기 3, 여기 3. 3이 지금 몇 개 필요해? 4개 필요한 거 아니야? 맞니? 3이 4개 필요하니까 지금 4쌍이 필요하죠. 따라왔어? 그러니까 7, 8, 9, 10, 11, 12 어디까지? 13? 14까지 총 4쌍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서 M은 몇? 14. 여기 4쌍 필요하니까.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 그냥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 숫자만 조금 바꿔서. 숫자 조금 바꾸고 시그마 안 바꿔서. 시그마 안 바꿔서 그래. 시그마만 바꿔서. 시그마만 이렇게 풀어서 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대수 마지막입니다. 휴. 자, 일단 오늘 총 2가지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을 할 것이고요. 수학적 기납법 이전의 내용은 사실 오늘 뭐 추가적으로 배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기납적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들, 뭐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유형별로 좀 얘기를 해볼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7페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는 합과 항 사이의 관계. 자, 이거는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합과 항 사이의 관계. 합은 우리가 기호로 뭐라 표현할 수 있냐? S 또는 시그마. 항은 1항, 2항, 3항 같은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S가 주어지고 A가 주어지고 혹은 S만 있는데 A를 구하는 방법. 합을 가지고 항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S1은 A1이랑 같고요.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고요. 얘는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자, 첫째 항은 3이고 SN은 2SN n 플러스 1항 마이너스 3 이라고 했을 때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해볼까? 일단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열에 대해서는 등차인지 등비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단순히 관계식 가지고만 해결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러면 이 조건, S에 대한 조건, 합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섯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SN에서 SN마이를 빼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지금 SN이 주어졌으니까 SN마이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N자리에 N마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N자리에 N마이를 대입하시면 SN마이. 그래서 이 SN마1은 뭐가 돼? AN 마이너스 3. N자리에 N마일 대입하면 AN 마이너스 3. 이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둘이 뭐 할까? 뺄까? 그래서 둘이 한번 빼보자. 자, 둘이 빼보시면 지금 이 SN에서 SN마이를 빼는 거니까 얘 뭐가 돼요? AN. 그래서 이 AN은 얘에서 얘를 빼면 마산 날라가서 N 플러스 1랑 마이너스 N. 그러면 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면 N 플러스 1항은 뭐가 돼? 이렇게 넘어가서 3 곱하기 AN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해요? 그치, 점화식,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얘를 이제 점화식이라고 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우리가 1항 가지고 2항 구하고 2항 가지고 3항 구하고 3항 가지고 4항 구하고 우리가 촛불 켜가지고 나온 촛불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점화식. 이거 무슨 수열이죠, 뭐지? 그쵸. 30 곱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공비가 몇이? 3인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구나. 공비가 3인.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얘들아,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일까? 그거는 아니에요. 왜? 지금 내가 SN마이를 써서 이 식을 만들어냈지. 근데 N자리에 1은 못 집어넣잖아. 그러면 지금 요놈에 대해선 N이 2 이상일 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 두 번째 항은 세 번째 항과 3배, 세 번째 항은 네 번째 항과 3배. 하지만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랑 3배 차이 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상황이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 토대로 다섯 번째 항 구해보자. 다섯 번째 항을 구하려면 지금 문제에 첫 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을 구하는 건 얘들아, 이 관계식으로 풀 수 있어? 못해? 얘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이 3이라고 두 번째 항이 지금 9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할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식은 요 식이니까 요 식을 다시 한번 뚫어져라 쳐보세요. 두 번째 항 어떻게 구할래? N자리에 1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항? N자리에 1을 집어넣자. N자리에 1을 집어넣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S1은 A2-3 따라왔어. 그러면 S1은 A1이니까 두 번째 항은 몇? 아쉽게도 9예요. 허무하게도 9예요. 얘는 사실상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었다. 왜냐면 3, 9, 그 다음 3배에서 27, 81 이런 식으로 나아갈 테니까. 근데 이건 우연이다 얘들아. 우연인 거야. 알겠지? 엄밀하게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다섯 번째 항은 9에다가 3을 몇 번 곱해서? 3번 곱해서. 얘는 지금 243.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지. 괜찮니? 괜찮니? 자, 오른쪽에 문제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1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SN이 포함된 식이 있는데 결국 합이 포함된 식이고, 합이 포함된 식을 가지고 우리가 항을 두 개나 구해야 되니까 결국 합을 가지고 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SN에서 SN마이를 빼봅시다. 그러면 SN마이를 만들기 위해 N자리에 N마이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AN은 1-4 SN마1. 여기까지 괜찮죠? 주식을 뺍시다. 빼시면 N풀 1항에서 N항을 뺀 게 1대1 날라가서 -4로 묶으시면 SN에서 SN마이를 빼는 거니까 A, N.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N 플러스 1항은 이렇게 넘어가면 -3 곱하기 A, N이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우와! 무슨 수열? 그치, 마3씩 곱하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지금 얘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구나. 단 조심해야 되는 건 항상 등비 수열입니까? 첫 항부터 등비 수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한테 쌤 여기 1 집어넣어도 문제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식은 뭘 통해서 만든 거야? 얘는 누굴 가지고 만든 거야? 얘를 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SMI를 너희가 집어넣어서 만든 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SMI를 활용했잖아. 그러면 N자리에 1을 여기다 못 집어넣잖아. 그래서 n이 2 이상일 때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공비가 마3인 거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따로. 이 점어식을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섯 번째 항 정도는 구해봅시다. 여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이 4니까 여기다가 마3을 2번 곱하시면 되겠죠. 공비가 마3이니까. 그래서 36.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셔야 돼요. 따로. 뭐 가지고 구할래? 원래 나와있던 식이 이거였잖아. 이 식에다가 누구 대입? 첫째 항을 구하려면 1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S1이 A1이잖아. 1을 대입해보자.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n에 1을 대입해보시면 두 번째 항은 1 빼기 4S1. 근데 S1은 A1이니까 1 빼기 4A1.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항은 뭡니까? 두 번째 항은 구하시면 되죠. 지금 네 번째 항이 4잖아. 근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었잖아. 그러면 4에서 공비를 몇 번? 2번 나누시면 되겠지. 두 번째 항.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야? 9분의 4.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넘기고 넘겨서 넘기면 9분의 5죠. 9분의 5를 4로 나누시면 36분의 5.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그래서 36분에 5랑 36분 하시면 답은 5가 되고 요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니? 아니죠. 왜? 네 번째 항이 지금 4였으니까 실제로 얘가 공비가 3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7분의 4가 돼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전혀 다르죠. 전혀. 그래서 틀리게 설계를 한 거다. n이 2 이상일 때만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 알겠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납적 정의의 활용인데요. 자, 수열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지거나 등비 수열이라고 주어진다면 수열에 대해 파악하는 상황은 아닐 거야. 그냥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근데 그냥 이제 여러분이 계속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수열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지금 앞에 문제만 봐도 등차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수열입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결국 나중에 이제 아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었구나, 혹은 아무것도 아닌 수열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자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는 그 방법에 대해 얘기를 딱 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 그냥 직접 나열해본다. 너희가 만약에 직접 나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직접 나열해본 다음에 아, 이 수열 지금 보니까 뭐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혹은 뭐 아무것도 아닌 수열이구나, 아니면 뭐 이제 뭔가 이렇게 더해지면서 나아가고 있구나, 뭐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직접 나열해서 여러분이 파악하기 좋은 형태는 등차나 등비 말고는 별로 없어요. 등차 등비 말고는 별로 없어. 혹은 일반항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형태. 그러니까 AN 작성할 수 있는 형태. 뭐 이런 형태. 그것들은 직접 나열해서 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직접 나열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어떤 수열인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뭘 이용하는 거냐? 점화식을 이용하는 거야. 점화식을 이용하는 거야. 점화식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도 존재한다. 보통 도형 문제들은 이렇게 푸는 게 편합니다. 주로 이제 도형 문제들 점화식 가지고 해결하는 게 편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6번 문제. 지금 보면 직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직선으로 지금 영역이 몇 개? 2개. 그래서 A1은 2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아, 문제 읽어볼래? 직선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선으로는 영역 2개죠. 자, 그러면 2개의 직선으로 영역이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4개가 되고요. 3개의 직선으로 영역이 몇 개가 되냐? 직접 세보면 알겠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7개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2, 4, 7 직접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 직접적으로 나열이 되고 있는 상황, 숫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 가지고 해결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측일 뿐이고 실제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추측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
생각해 봤을 때 원래는 영역이 두 개 있었잖아요. 근데 직선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영역이 몇 개가 더 추가됐어? 두 개가 더 추가됐지. 교점 개수가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개가 더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엔 첫 번째 항에서 2가 더해진 상황.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리고 이놈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 원래는 4개의 영역이 있던 세상이었는데 직선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영역의 개수가 더 늘어난 거 보이죠? 어느 영역이 추가됐냐? 지금 이 교점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추가된 거 보이고, 그래서 이 놈 같은 경우엔 원래 있던 4개의 영역에서 교점이 2개 있었으니까 지금 3개가 추가됐다. 따라왔어. 그 다음에 한번 추측해봐. 네 번째 항은, 그러니까 직선이 4개 있을 때는 영역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2 더해졌고 3 더해졌고 그 다음에 4 더해져서 혹시 11개인가? 한번 추측해보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번째가 지금 혹시 11개인가? 왜? 세 번째에서 4개 더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럼 확인하는 작업을 보여줄게.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있는 세상이었죠. 근데 직선을 교점 3개 발생하도록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부어봤어? 그러면 하나, 둘, 셋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추가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맞구나. 끝났다. 관계식 끝났습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항 같은 경우에 n항에서 몇을 더하면 될까 생각해봤을 때 지금 두 번째 항은 첫 항에서 2를 더했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3을 더했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4를 더했죠. 그럼 n 플러스 1항은 n항에서 몇을 더해? 그치, n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서 여러분이 6항까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6항 구하라 했죠. 6항은 사실 직선 6개 가지고 직선을 영역의 개수를 일일이 막 다 세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 이렇게 관계식 만들어서 관계식 가지고 우리가 기납적으로 정의가 되었으니 구해주시면 되겠지. 자, 6항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4항이 11이죠. 그럼 5항은 4항에서 몇을 더한? 5를 더한 16이 될 것이고, 이 관계식을 활용하신다면, 그리고 6항은 5항에서 몇을 더한? 6을 더한 22일 것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도형 문제는 사실 요게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고요. 도형 문제는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관계식을 막 직접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직관적입니다. 그 정도. 자, 17번. 얘는 그냥 국어 문제거든.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건모는 30m에 물이 있는데 건모 아니 너희? 김건모 아니? 그러신 분 있습니다. 아, 하시네요. 노래 되게 잘하시는데. 결혼하셨나? 아직 못 하셨나? 자, 자, 30m에 물이 있는데, 자, 매주 물의 절반을 버리고 10m를 추가한대. 그러면 첫 번째 주말에는 어떻게 되냐? 지금 A1에 대해서. 자, 처음에 30m가 있었는데, 절반 버렸으니까 당연히 절반이 남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신 다음에 10을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첫 번째 주말에 남은 물의 양. 그래서 얘가 25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주말에 남은 물의 양은 n번째 주말에 남은 물의 양에서 뭘 곱하고 뭘 더하시면 될 것 같냐? 결국 여기서 물의 절반을 버릴 거니까 2분의 1이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10m 추가한다 했으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 맞죠? 맞죠? 그럼 이 관계식 통해서 우리가 네 번째 주말 4항까지도 한번 구해봅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항이 25니까 두 번째 항은 25에다가 2분의 하신 다음에 10을 더하시면 몇? 2분의 45. 세 번째 항은 몇? 얘에다가 2를 나누신 다음에 10을 더하시면 몇? 4분의 85.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 2를 나누신 8분의 85에다가 10을 더하신 8분의 165.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면 되죠. 정원식까지. 가능. 넘어갑시다. 주기수. 이것까지 하고 쉴게요. 자, 주기수야. 자, 이제 뭐 새로운 수열을 배운다라기보다는 자고로 수열이 뭐니? 수의 나열, 뭐 함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하지만 결국 수열은 수의 나열이지. 그러니까 나열해서 풀 수 있으면 나열해서 푸는 게 맞아. 그러니까 등차나 등비는 엔간해서 나열하지 마. 그러니까 나열 없이 푸는 습관이 중요해요. 나열해서 풀 수 당연히 있죠. 근데 결국 여러분이 나열 없이 푸는 게 목적이다. 등차나 등비는. 근데 어떤 수열인지 파악이 1도 못하겠다. 관계식도 모르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직접 나열해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고로 수열이란 낯설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낯선 점화식이 보였다. 이 점화식 도대체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 이 문제 도대체 뭘 뜻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감도 안 잡혀. 그러면 그냥 직접 나열을 해보세요. 그럼 직접 나열하게 됐을 때 규칙성이 발견이 될 수 있거든. 혹은 그냥 나열만 해도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야. 2, 4, 8, 16. 여기까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그래서 다음은 30인가? 하고서 관계식을 통해 한번 나열을 해봤더니 갑자기 2, 4, 8, 16, 2, 4, 8, 16 뭐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야. 얘는 등비 수열이야? 아니죠. 지금 보면 누가 반복되고 있어? 2, 4, 8, 16 몇 개씩?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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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하냐? 주기수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기가 4인 수열, 4개씩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놈은 뭐 따로 배운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그리고 4개씩 반복이 될 수도 있다. 직접 나열해보면.
그래서 이런 수열을 주기가 4인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수열 같은 경우엔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 n 플러스 4항 같은 경우엔 결국 4개씩 반복일 테니까 n 플러스 4항에서 4를 빼거나 8을 빼거나 16을 빼거나 뭐 12를 빼거나 다 같을 것이다. 왜냐면 4개씩 반복이니까. 1항은 5항과 같고 5항은 9항과 같고 9항은 13항과 같잖아. 4씩 항들의 그 차이가 4면 같으니까 얘는 AN과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해돼요? 약간 함수식이랑 비슷하죠. 우리 fx 플러스 4가 fx랑 같다. 그럼 4개씩 반복이었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4개씩 반복이다. 이런 뜻이야.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주기가 p의 수열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 an 플러스 p는 an과 같다.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다. 그러면 얘는 p씩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하시고 풀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나열해봤더니 주기 수열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패턴은 위의 패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열해봤더니 주기가 있더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18번 문제. 첫째 항이 1인 수열이 있고요. n 플러스 1항은 둘 중에 하나네요. 2AN일 수도 있고 AN-15일 수도 있고 AN이 15보다 작을 거야. AN이 15 이상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50까지 AK를 구하시오. 자, 해볼게요. 지금 보면 얘는 2씩 곱하는 거니까 등비 수열 같고 얘는 15씩 빼는 거니까 등차 수열 같긴 한데 2를 곱할 수도 있고 15를 뺄 수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뭐 등차였다가 등비였다가 등차였다가 등비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요놈에 대해선 지금 직접 나열해보시면서 규칙을 직접 발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해볼게요. 소탕은 1이죠. 두 번째 항은 15보다 작으니까 2배에서 2죠. 2는 15보다 작으니까 4죠. 15보다 작으니까 8이죠. 15보다 작으니까 16이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2씩 곱해졌는데 등비수열인가? 한번 봤는데 16은 15보다 크네요. 뭐 빼야 돼? 15 빼래. 그러면 다시 1 다시 2 다시 4 다시 8 다시 16 몇 개씩 반복? 지금 보니까 1, 2, 4, 8, 16 이렇게 5개씩 반복이지. 그래서 주기가 5인 수열이구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총 몇 개 더해달라? 1부터 50까지 50개 더해달라. 근데 5개씩 한 세트니까 5개의 합을 구해볼까요? 이 5개의 합은 몇이야 지금? 31이죠? 31이 그럼 몇 개? 10개 있다. 5개씩 한 세트인데 50개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31이 10개 있으니까 그냥 31 곱하기 10 그래서 3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너희가 생각한 수열의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니니까 처음에 수열 배울 때는 이런 문제만 풀 줄 알았어. 규칙 찾아가지고 하나씩 하는 드디어 수열다운 문제를 풉니다. 자, 오른쪽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있잖아. 이거 오타 또 수정 안 했네. 여기가 이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은 말이 안 되죠? 요거 해야 돼요. 요거. 이게 플러스 1이 큰 플러스 1입니다. (30초) 해볼까요? 자, 지금 보면 5를 빼세요. 5를 빼래. 5에서 빼래요. AN분의 10을 이런 저것이 보정이지. 없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3을 더해라. 뭐 이런 저것이 보정이니? 없죠. 심지어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으니까 아 얘는 그냥 직접 나열해보는 게 맞다. 그래서 나열해보면서 규칙을 찾아봅시다. 자, 일단 첫째 항은 10이죠. 10은 정수죠. 정수니까 여기다 대. 그러면 5에서 1을 뺀 4. 4는 정수죠. 4를 여기다 대. 그러면 2분의 5를 뺀 2분의 5. 맞니? 2분의 5는 정수가 아니죠. 정수가 아니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5 더하기 3이니까 8. 8은 정수죠. 8만. 마이너스 2.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정수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5 더하기 5니까 10. 우와! 10이네. 다시 정수네. 4. 다시 정수네. 2분의 5. 다시 정수 아니네. 마이너스 2. 아, 지금 보니까 몇 개씩 반복? 4개씩 반복되는구나. 알아왔어요? 그래서 요놈은 지금 4개씩 반복되고 있는 주기가 4인 수열이구나. 그래서 뭐 9항, 12항 사실 뭐 이제 4개 그냥 쓰면 되긴 되겠으나 조금 뭐 연습을 하면 어차피 얘는 주기가 4니까 누구랑 같다? 4 빼면 이제 8 빼서 1항과 같다.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그리고 12 같은 경우엔 4의 배수니까 4의 배수인 그치 4항과 같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지금 뭐 10 마이너스 그래서 8이다. 괜찮니? 자, 20번. 자, 요놈 같은 경우엔 첫째 항은 10이고요. 짝수거나 홀수거나 지금 보면 규칙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열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항은 10이죠. 여기다 쓸게요. 10은 짝수죠. 반띵해야겠네. 반띵하면 5. 5는 홀수죠. 1 더해야겠네. 6은 짝수죠. 반띵해야겠네. 3. 3은 홀수죠. 1 더해야겠네. 4. 4는 짝수죠. 2. 2는 짝수죠. 1. 1은 홀수죠. 2. 1. 2. 1. 이렇게 되고 있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주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하지만 여기부터 2, 1, 2, 1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주기가 반복되고 있다. 주기가 2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 근데 이 문제는 사실 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 줄의 합이 3이 되는 그 최소 항을 구해달라. 어디서 처음으로 3이네? 3 아니지? 3 아니지? 3 아니지? 3 아니지? 3 아니지? 얘가 3 아니야? 연속된 항의 합이 3이 되는 건 몇 항부터? 1, 2, 3, 4, 5, 6 6항과 7항을 더했을 때 처음으로 3이 되니까 K는 6이 최소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진도는 우리 쉬었다가 시험 보고 나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볼게요.